자,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자, 우리 정말 어렵지? 어려운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요, 라이트센을 조금 같이 좀 보고 싶어.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라이트센 방정식이고요. 86페이지부터 선생님이 너희들 이미 푼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번씩 조금 여기 부분들을 몇 가지 설명해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도 한번 보기도 합시다. 자, 선생님이 700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몰라서 듣는 건 아니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700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지금 항상 얘네를 따져볼 때 선생님 뭐부터 보라고 했냐면 부호부터 보라고 했어. 그치? 자, 부호가 어떻니? 마이너스가 지금 3개 있어. 홀수계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와야 되고요. 자, 부호 붙였으면 나머지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면 뭐부터? 숫자부터 쓰고 A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B. 자, 맞죠?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부호부터 보자.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살아 있어야 되고요. 자, 숫자 2 써주고 2 하나밖에 없지. X가 몇 개? 2개. 그래서 X가 2개. 곱해졌다는 의미지. 그 다음에 Y가 몇 개? Y도 2개.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이 괄호를 함부로 풀어줄 수 없어. 괄호로 묶인 것은 진짜 너희들이 식 쓸 때 어떤 말을 문자로 변형할 때 혹은 문자를 다시 문자로 나타낸 것을 풀어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괄호야. 자, 괄호가 있을 때는 우선 뭐 해줄 수 있어? 이 괄호를 생략해 줄 수 있는데 뭐부터 쓰자? 숫자부터 써야 된다. 그리고 A 플러스 B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좋아요. 자, 4번은요. 어떻게 해주면 돼? 항이 2개야. 다항식이지, 그치? 요렇게 나눠서 써줄 필요가 있어. 자, 앞에 거부터 나눠 써주면 부호는요. 마이너스 5고요. 자,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숫자부터 써주니까 마이너스 5에 X라고 써줄 수 있고, 자, 뒤에는 플러스를 가져가면서 앞에 숫자부터 써줘서 2Y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너무 쉽다, 그치? 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A가 3개지? 그럼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B.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뭐 이걸 틀린 사람은 없겠지? 그 다음에 702번도 한번 볼게요. 703번을 볼까? 703번을 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으니까. 자, 703번을 좀 보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물어봤어. 자, 나눗셈, 괄호가 없으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준다고. 자, 해주면은 뭐가 되는 거야? 7, 그냥 한 번에 나누기가 있으니까 그냥 A부터 써서 7분의 A, 그 다음에 뒤에 나누기 B가 또 있어. 얘도 분모로 가야 돼. 그래서 AB분의 7.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혹은 얘를 곱셈으로 먼저 고쳐줘. 역수해서. 그럼 곱하기 A분의 1이고요. 자, 뒤에도 같이 고쳐줘도 돼. 그럼 얘는 B분의 1이죠. 자, 순서를 얘부터 막 마음대로 계산하지만 않으면 먼저 얘네들을 다 곱셈으로 고쳐준 다음에 계산을 해도 되고요. 곱셈으로 고치는 순간 얘네가 어디로 가? 분모로 가지. A와 B가 분모로 가. 그래서 얘는 한 번에 어떻게 쓸 수 있어? AB분의 7이라고 쓸 수 있어.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뭐냐면 나눗셈 있을 땐 조심해야 되잖아. 왜 조심해야 되느냐? 7 나누기 A는 뭐가 되는 거야? 7 곱하기 A분의 1이랑 똑같아. 맞지? 그러면 7 나누기 A 곱하기 B가 있어. 이렇게. 여기다 써줄게. 7 나누기 A 곱하기 B라는 게 있고 7 나누기 A 곱하기 B가 있어. 얘는 완전 다른 식이라는 거야. 자, 그 이유는 뭘까? 얘 괄호가 있기 때문에 얘 먼저 계산해줘야 돼. 7 나누기 AB라는 거야. 얘가 하나지, 그치? 얘는 괄호가 있으니까 얘는 하나야.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7 곱하기로 고치면 AB가 분모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따라서 얘네는 뭐가 되는 거야? AB분의 7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밑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나누기 A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B인 거지. 얘네가 먼저인 거야.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얘는 바로 A분의 7이라고 써줘도 되고 자, 역수로 고쳐주면 A분의 1이라고 해줄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뒤에 B는 그대로.
그래서 얘는 뭐가 돼? A분의 7B가 된단 말이지.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식이라는 거. 괄호가 있고 괄호가 없고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결국 틀린 거네요. 자, 그럼 2번은요.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우선 마이너스는 살아줘야 돼. 야, 여기부터 계산을 해주는데요. 마이너스 살죠? 그 다음에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오니까 2분의 A. 그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바로 한 번에 해줘도 돼. 마이너스 2 해주고 곱하기 A분의 1 해주고요. 자, 얘도 곱하기로 고치는 거야. 그럼 B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한 번에 쓸 수 있어. 어떻게? A, B. 자, 항상 부호부터 먼저 쓸까? 마이너스 먼저 쓰고요. AB 제곱분의 2.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얘도 틀렸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누구부터? 순서 항상 조심하자. 먼저 해야 되는 거 항상 먼저 체크해서 괄호 먼저 해주든지 해. 자, 4 더하기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뭐부터 해줘야 돼? A 곱하기 B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4 더하기 B분의 A죠. 요렇게 그냥 요 상태로 써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도 틀렸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보면은 뭐부터? 앞에 거부터 해준다고. 자, 앞에 거부터 해줄 건데 마이너스 살아있지? 마이너스 살아있는데 자, 뒤에를 A를 그대로 쓰고 곱하기로 고칠게.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지. 역수해주면. 그치? 그럼 얘 뒤에는요. 곱하기로 고칠게. B가 돼. 자, 이렇게 선생님은 얘네들을 다 곱하기로 먼저 고친 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자, 얘 해주면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살고 숫자 먼저 쓰고 A, B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얘네도 뭐 해보자? 곱하기로 먼저 고쳐주자. A 곱하기 B분의 1이고요. 얘 곱하기, 자, 역수 취해주니까 2분의 5가 되겠다. 자, 요거 이제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데 부호부터 쓰자. 마이너스 써주고요. 분모가 누가 되는 거야? 2B가 되는 거고. 자,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5A가 되는 거겠지, 그치? 어때? 마이너스 2B분의 5A. 얘가 정답이구나. 그치? 얘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704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몇 페이지니? 87페이지 70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시오 했어. 자, 요거 많이 틀렸어, 아이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해주라고?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 생략해서 해주래.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마이너스를 조심해야 돼. 자, 요렇게가 하나의 항이고 요렇게가 하나의 항이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자, 여기 나눗셈 있죠? 그럼 x 곱하기 뭐가 돼야 돼? x 플러스 y분의 1이야. 얘는 하나의 세트인 거야. 세트로 같이 분모 자리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먼저 한 번에 써주면은 x y분의 x가 되겠지. 이때는 괄호를 쳐줘도 좋고 쳐주지 않아도 좋아요. 이제 내려갔으니 세트로 내려갔기 때문에 괄호를 쳐주지 않아도 얘네가 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치? 자, 그러면 얘네는 x 곱하기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뒤에는 곱하기 y분의 1이 되는 거지. 얘네 한 번에 써주면 보자. 우선은 괄호 쳐줄 거야.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또 살아있을 거거든. 괄호 먼저 쳐주고 이 마이너스와 중복되지 않게 조심하기 위해서 괄호를 한 번 더 쳐줬습니다. 그리고 누구부터 쓰는 거야? 3부터 쓰는 거죠. 3부터 쓰고 한 번에 쓸까? 한 번에 쓰면은 y분의 그냥 3x라고 써줄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가 몇 개, 괄호 풀어줘야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몇 개야? 여기 반복돼서 2개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는 거죠. 자, x 그 다음에 플러스 y분의 3x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겠지. 이해돼요? 자, 요거 많이 틀렸었어.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쓰는 거지. 이제 활용 부분이야. 어렵지.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전교생이 708번 한번 해볼게. 전교생이 X명인 중학교 학생의 Y%가 남학생일 때
여학생의 수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했어. 자, 쓰는 거야. 얼마라고? 전교생이 얼마래? 전교생이 X명이야. 자, 그러면 남학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남학생은 전교명이 X명인 중학교 학생의 Y%가 남학생이래. 그러면 X의 몇 %가 Y%. 어떻게 표현하지? Y는 100분의 Y라고 표현하지. 그치? 맞아요? 이만큼이 남학생이래. 그럼 남학생이 몇 명인 거야? 100분의, 자, X 위로 보낼 수 있으니까 XY명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학생 수는요? 여학생 수는 우리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전체 전교생이 몇 명? X명에서 남학생 수, 전교생에서, 아이고, 검은색이 나왔어. 자, 미안합니다. 색깔이 바뀌었구나. 전교생에서 뭐 해주면 돼? 빼기 남학생 수를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한국말로 먼저 써. 너희들이 이해한 것을 이렇게 한글로 먼저 쓰란 말이야. 남학생 수, 전교생 수. 오케이? 자, 그럼 얼마야? 전교생 수가 X명이었고요. 남학생 수가 얼마예요? 100분의 XY였어. 따라서 여학생 수를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X 빼기 100분의 XY명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아니면 여기서는 그냥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나타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선생님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어. 709번이죠. 한 개에 0.5리터가 들어있는 우유 X개의 양. 한 개에 0.5리터래. 자, 한 개에 0.5리터야. 그러면은 X개에는요. 자, 여기 너무 여기는 좁으니까 이건 좀 끌고 가자. 1번부터 볼게. 한 개에 0.5리터야. 그럼 X개는요? 얼마겠어? 0.5 곱하기 X겠지, 그치?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0.5X 리터야. 그런데 여긴 단위가 뭐로 나와 있냐면 밀리미터로 나와 있어. 그럼 얘도 밀리리터로 고쳐보자고. 밀리리터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1리터는 1000 밀리리터야. 자, 그래서 0.5X 리터는 0 몇 개 가야 돼? 하나. 자, 여기는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얘한테 얘 곱하기 1000 해주고 곱하기 X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0.5를 얼만큼 가야 되는 거야? 결국 3칸. 하나, 둘, 3칸 가는 거야. 그럼 얼마? 500X. 뒤에 X 있었지, 그치? X 밀리리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어쨌든 얘는 틀렸네. 자, 2번. 길이가 25cm인 실 X 밀리미터. X, 여기 단위가 다 안 맞아. 단위 다 맞춰줘야 돼. 그치?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남은 실의 길이를 구하래. 자, 우선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X 밀리리터를 몇 센티미터인지 고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답에는 센티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자, 너희들 알아야 될 거 단위 알아야 되지. 1cm는 몇 밀리미터? 10밀리리터야. 오케이? 그럼 X 밀리리터는 X 밀리리터. 그럼 1밀리미터는 몇 센티미터인 거야? 0.1cm인 거잖아. 그럼 X 밀리미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0.1X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단위가. 왜냐하면 0.5cm를 갖다가 우리가 0.5를 그냥 0.x라고 쓰지 않는단 말이야. 얘는 0.x라는 건 없어. 이런 표현은 없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를 표현해 줄 땐 0.1 곱하기 x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0.1x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니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때에 남은 실을 구하래. 25cm에서.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제는 25cm 빼기 0.1x를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얘에다가 센티미터의 단위를 붙여주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여기다가 쓸게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가 A이고 둘째 자리의 숫자가 B인 수. 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의 숫자가 여기의 자리 숫자가 A이고 그 다음 자리의 숫자가 B인 수. 그럼 얘를 0.AB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러는 건 없다고. 문자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얘를 표현해 주려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어? 그 자리가 A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0.1 곱하기 A야. 그래서 얼마? 0.1A라고.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는요. 얘가 B라면 0.01 곱하기 B라고. 그래서 얼마? 0.01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가 A고 둘째 자리가 B라면 0.AB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줄 수 있는 거야? 0.1A 더하기 0.01B라고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X분 Y초. 자, 얘는 어떻게 써줄 수 있어? X분과 Y초를 뭘로 표현해준대 지금 다? 초로 표현해준대. 자, 그럼 초로 바꿔야겠지. 누구도? 분도. 자, 그러면 X분을 초로 바꾸면 몇 초일까? 1분의 몇 초야? 60초지. 그럼 X분은 몇 초야? 60X초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X분 Y초는 60X초 더하기 Y초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써주면 어떻게? 60x 플러스 y 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5번. 100의 자리 숫자가 100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7인 세 자리 자연수. 이제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자, 100의 자리 숫자가 자 572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사실 얘는 500이란 아이와 70이란 아이와 2라는 아이가 합쳐진 거라고. 자, 따라서 얘는요. 5 곱하기 100으로 쓸 수 있고요. 7 곱하기 10으로 쓸 수 있고 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 속에 문자가 들어갈 때 A, B 그냥 100의 자리 숫자가 A고 10의 자리 숫자가 B고 1의 자리 숫자가 7이면은 A, B 7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당연하지. 얘는 지금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가 됐냐? 이 속에 지금 곱하기가 생략된 건지 그냥 얘가 자리를 나타내는 숫자인지 숫자로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만 얘를 573로 읽는 걸 알고 얘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 문자는 그렇게 되질 않잖아. 그치? 문자는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 왜? 이 표현이 줄여서 A, B, 7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이 상태로 표현해 줄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요 상태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야, 얘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된다? A, 100의 자리가 A야. 그럼 A 곱하기 100이야. 10의 자리가 B야. 그럼 B 곱하기 10이야. 1의 자리가 7이야. 그럼 원래 7 곱하기 여기 1이 생략되어 1이 있는데 1은 생략해도 되는 거지. 그냥 7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7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누가 맞는 거야? 여기서는 5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괜찮죠? 선생님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12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조금 빠르게 갈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 대하여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했어. 직육면체의 건널비. 건널비는 뭐야? 이 건널비. 하나하나의 넓이들을 다 합친 게 건널비야. 만약에 얘를 포장지로 싼다고 했을 때 그 포장지가 들어가는 그 넓이를 건널비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것들, 요런 것에 각각의 다 넓이들을 합쳐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건널비를 구해주려면 어쨌든 요 1번에 요 네모진 요 면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얘랑 얘 뒷면에. 맞지? 그리고요. 또 옆면이 또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2개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는요. 요 밑면이 또 몇 개 있어? 위아래로 이렇게 2개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다 더해주는 거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요 밑면이 두 개 있는 걸 한번 구해주면, 넓이를 구해주면은 한 변이 얼마야? A야. 그 다음에 또 한 변이 얼마야? 8이야. 그리고 그게 몇 개야? 위아래로? 두 개야. 자, 이렇게 나눠서 해. 오케이? 자, 그럼 얘가 1번으로 구한 게 아니라 얘를 지금 1번으로 구했지. 이렇게 1번 나눠줘서 1번이 두 개니까 두 개까지 다 체크한 거야. 자, 1번이 두 개, 얘도 1번, 얘도 1번. 그래서 얘는 어떻게? 16A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옆면을 구해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라고. 자, 옆면은요, 밑면이 8cm고 높이가 B야. 그렇게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맞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얼마가 돼? 8이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는 거지. 8이 16, 그 다음에 B.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은 요 앞에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거 두 개. 3번은요. 밑면이 얼마? A고요. 높이가 지금 B죠. 그렇게 얘가 또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2A, B가 된다고. 자, 얘네를 다 더해주면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2AB 더하기 16A 더하기 16B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13번. 이것도 좀 빠르게 넘어갈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0m고 세로가 90m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에 각각 폭이 Xm고 25m인 일정한 길을 제외하고 꽃밭을 만들었대. 이렇게 꽃밭을 만들었대. 자, 이 꽃밭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했어. 자, 그러면 얘의 가로와 세로만 알 수 있으면 꽃밭의 넓이 구하는 건 쉽잖아. 직사각형이니까, 그치? 요 가로가 얼마야? 이 가로는 이 전체 120에서 얼마? 요만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빼기 25 해주면 되겠지. 계산해주면 얼마? 95가 되겠네. 맞아요. 자, 요 세로는요. 여기 전체의 길이인 90에서 빼기 얼마 해줘야 돼? 요만큼의 길이인 x를 빼주면 되잖아. 예.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95 곱하기 세로 90 마이너스 x인데 조심해야 될 거 얘네가 한 덩이야. 얘네 하나가 전체가 세로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뭐 해줘야 돼? 가로 쳐줘야 된다고. 오케이? 얘 간단히 해주면 95에 90 마이너스 x까지 써주면 되겠죠. 그쵸? 단위까지 써준다면 단위는 얘가 넓이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미터의 제곱. 왜? 미터의 제곱이 왜 되는 거냐면은 얘도 미터고 얘도 미터지. 이제 너희가 문자화식 다 배웠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럼 얘 미터가 단위도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미터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어서 바로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야. 단위도 다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단위 쓸 때도 조심해, 틀리지 않게. 자, 그럼 선생님 넘어가겠습니다. 자, 716번하고 717번 다 볼 건데 어느 제과점에서는 한 개에 800원인 초콜릿을 10% 할인하여 판매한대. 자, 한 개에 얼마야? 초콜릿 한 개가 얼마인지 써. 그럼 800원이야. 근데 판매는 얼마 판매한대? 판매 가격은 10% 할인한대. 그럼 10% 할인하는 건 얼마야? 800원에 10%니까 100분의 10%지, 그치? 얘 지워지고 8이네? 맞지? 그럼 할인하는 가격이, 자, 여기, 내가 이렇게 쓰지 말자, 그냥. 얘들아, 10% 할인하니까 우리가 내야 될 돈은 얼마인 거야? 100분의 90인 거지, 그치? 이걸로 바로 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워지고 8, 9, 72. 750원에 파는 거야. 맞아? 그리고 포장 비용은 또 얼마가 든대? 이게 절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니까 써. 포장 비용 1,000원이 든대. 자, 말 그대로 이런 게 너희가 만약에 실생활에서 너희가 가게 주인이야. 아마 이런 거 틀리지 않고 계산하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너희가 이제 식을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하자고. 초콜릿 한 개에 800원이야? 10% 할인해 주니까 우린 90%만 내면 되는 거네. 그 가격을 바로 구해주면 이렇게 뭐 구할 수도 있어. 800 곱하기 아까처럼 100분의 10회. 그럼 지워지고 8. 그러면 80원을 할인해 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800원에서 80을 뺀
얼마? 720원을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바로 알 수도 있어야 돼. 아, 10%를 할인해 주니까 우리가 낼 돈은 얼마다? 90%다. 이렇게 알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내는 것은 90%인 720원이구나. 자, 그리고 포장 비용 1,000원이 든대요. 자, 이 제과점에서 초콜릿 A개를 산대. 자, 한 개에 800원이니까 한 개에 800원 아니지. 할인했으니까 한 개 얼마 주고 사는 거야? 720원 주고 사는 거지. 이 초콜릿을 A개 산대. 그럼 얼마가 돼? 720 곱하기 A지, 그치? 우리는 이제 한 번에 쓰지. 720A라고. 그리고 포장을 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했어. 자, 초콜릿 가격은 얘고요. 포장 비용은 얼마? 1,000원이었어. 자,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 720A 더하기 1,000원. 요거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정답은 3번이다. 자, 바로 넘어가서 세 개의 A1인, 자, 세 개의 A1이래. A1인 과자 4개와 5병에 3,000원인 음료수 B병의 가격의 합을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했어. 자, 우선 이렇게 써 있으면 선생님 3개의 A1인데 4개 샀어요. 3개에 3,000원인데 4개 샀으면 얼마지? 그럼 우리가 뭘 따져? 3개에 3,000원이니까 한 개에 1,000원이니까 4개 샀으면 4,000원. 이렇게 바로 따지잖아. 근데 이게 문자일 때는 왜 모르냐는 거지. 3개의 A1이야. 그럼 바로 뭘 따지면 돼? 한 개에 얼마인지 따지면 되지. 그럼 뭐 해주면 돼? 자, 3개가 A1이 되려면 뭐 해주면 돼? 나누기 3 해주면 되지. 혹은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잖아. 곱하기 3분의 1. 그럼 얘도 한 개에 얼마인지 알려면 가격에도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즉 A 곱하기 3분의 1이야. 얼마? 3분의 A1. 한 개에. 그러면 4개는 얼마겠어? 4개는 한 개에 3분의 A1이니까 곱하기 4 해주면 되지. 그래서 얼마? 3분의 4A1이 되겠다. 맞아요. 그 다음에 5병에 3,000원이야. 우선 뭐 구해주자? 한 병부터 구해주자고. 자, 해주려면 곱하기 5분의 1이지? 그럼 얘도 또 한 병이 얼마인지 알려면 곱하기 똑같이 5분의 1 해주면 알 수 있다고. 뭐해? 3,000원에 곱하기 5분의 1이요. 그럼 얼마? 5, 6에 30. 그럼 얼마야? 한 병에는 600원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B병이 있대. 이만큼이 B병. 자, 이 한 병이 B병 되려면 곱하기 B 해주는 거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곱하기 B 해주면 B병엔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얼마? 600 곱하기 B 해서 600B. 자, 따라서 얘네 가격의 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준다면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3분의 4A 플러스 600B 하고 1 써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볼 건데 719번은 선생님 여기 갖고 와서 볼게.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15km만큼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Akm의 속력으로 가다가 도중 20분 동안 쉬고 다시 같은 속력으로 갔다. 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구해야 될 게 뭐라고? 걸린 시간이라고. 얘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어. 자, 우선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최소한 그림을 그려. A 지점에서 어디까지? B 지점까지. 몇 킬로 떨어졌대요? 15km 떨어져 있대. 그런데 어떤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 시속 Akm로 가고 있다가 도중에 어떻게? 20분 정도 쉬었어. 자,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속력으로 갔어. 시속 Akm로 갔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래. 거속시.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려면 뭐야? 시간은 속력분해. 자, 속력이 얼마야?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선생님, 요까지 얼만큼 간지 거리를 모르고 요까지 얼만큼 간지 모르는데 얘 X라고 놔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중간에 쉬긴 했어. 쉬어서 끊어지긴 했지만 요 길이 끊어지긴 했지만 얘는 결국 얼만큼 간 거야? 같은 속도로 15km를 간 거야. 그치? 자, 즉
어떻게? 속력이 얼마? A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거리 15km를 간 거라고. 이게 바로 A부터 B까지 걸린 시간인데 여기에 추가할 게 있지. 왜? 도중에 20분 잠깐 쉬었으니까.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얘는 분으로 나와 있다. 여기 다 시간과 킬로미터인데. 자, 20분은요. 20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시간으로 나타내주면 60분의 20이고 3분의 1시간이지. 그치? 즉 시간으로 표현해주면 3분의 1이야. 따라서 A분의 15 더하기 3분의 1을 해준 게 바로 A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 A분의 15 더하기 3분의 1. 2번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720번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했어. 자, 1번 기억부터 볼게. 아, 이것도 너무 크네요. 자, 기억. 시속 8km로 시간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8X이다. 자, 항상 여기다 한번 써놔야겠네. 뭐를? 거속시를. 자, 써놔주면은 시속 8km로 X시간 달렸대. 그때 달린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속력이 얼마? 8이고요. 시간이 X시간이야. 따라서 거리는 얼마? 8X km. 얘 맞네, 그치? 자, 항상 얘네 보기 전에 봐야 될 것은 단위, 킬로미터, 시간 다 맞는지 단위 항상 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거속시에선 단위가 진짜 중요해. 자, 기차가 2시간 동안 Y킬로미터를 이동했을 때, 자, 여기다가 써놓는 거야. 2시간. 얘는 시간이지. 그 다음에 얘는 Y킬로미터 이동했대. 거리. 그때의 속력으로 나타내주래. 자, 속력으로 나타내주면 속력은요. 뭐분의 뭐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시간 얼마? 2시간 분의 거리가 Y. 따라서 얼마? 2분의 Y 킬로미터. 자, 여기에는 시속이라고 앞에 쓰던지 뒤에 per hour라는 걸 써줘야겠죠. 그쵸? 자, 니은은 틀렸네. 그치? 그 다음에 디귿은 X 킬로미터의 거리를 X 킬로미터의 거리. 자, 얘가 거리야. 그치? 그 다음에 시속. 얘가 속력이야. 달렸을 때 걸린 시간. 시간으로 나타내주라는 거지. 그치? 시간은 뭐야? 속력분의. 속력 얼마? 속력 60이었어. 거리 X였어. 그치?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 60분의 X 시간이 되겠네.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맞는 게 누구다? 기억하고 디귿 두 개가 있는 거지. 자, 넘어갑시다. 721번. 721번 여기서 바로 보면 A 지점에서 출발한 버스가 밑에다 그려볼게. A 지점에서 출발한 버스가 450m만큼 떨어진 B 지점 450km만큼 떨어진 B 지점으로 가기 위해 얼마로 달리고 있대?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대. 이 버스가 X시간 동안 X시간. 자, 그러면 시간은 X시간이고 자, 시속은 속력은 90이고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야? 거리는 450이야. 자,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얼마예요? 자, 거리는 얼마라고 놓을 수 있니? 자, A 지점에서 출발한 버스가 450m만큼 떨어진 B 지점으로 가기 위해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기 위해 여기가 450km 떨어져 있대. 그럼 가기 위해서 시속 얼마로?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대. 그치? 지금 X시간 동안 달렸대. 지금까지 X시간 동안 달렸대. X시간. 동안 달려서 뭐 이만큼 간 거겠지, 그치? 달렸을 때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했어.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우선 생각해보자. 자, 뭐라고? 거속시잖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속력이 얼마? 90이고요. 시간이 X시간 동안 갔다고 했으니까 달린 거리는 그럼 어떻게 돼? 90X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겠지. 자,
그럼 달린 거리 이만큼 X 시간 동안 이만큼 달렸어. 그럼 남은 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 X 시간 동안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간 거야? 90X 킬로미터만큼 갔어. 요만큼 왔어. 그럼 요 남은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그치? 이 남은 거리는 어떻게 구해? 전체 450km에서 지금까지 온 거리 90X를 빼주면 되겠지. 즉, 얘 괄호 쳐주고 이 전체의 킬로미터를 써줘야겠지. 맞아요? 요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선생님 724번 볼게요. 자, 724번 보면요. X%의 소금물에 자, X%의 소금물이야. 소금물 몇 그램? 300g에 물 100g을 섞었어. 얘들아, 물 100g을 섞었어. 물에는 농도가 있어요, 없어요? 농도는 물 속에 들어있는 그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의 비율을 따져서 만든 게 농도란 말이야. 그래서 농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 거잖아. 그치? 비율이지, 비율. 소금물의 양, 기준량이 소금물의 양이고 비교하는 양이 소금의 양이야. 여기다가 100%를 곱해주면 비율이 퍼센트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물 속에 소금의 양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 즉 얼마나 짠지를 보는 게 농도잖아. 근데 그냥 물 속에는 새로운 물을 그냥 물을 섞었대. 그치? 물을 섞었다는 얘기는 소금물이 아니니까 농도가 없어. 얘는 소금이 안 들어가 있을 테니까. 얘는 농도가 0%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물을 좀 더 넣어서 덜 짜게 만드는 거지. 그치? 우리가 음식에 짜게 음식에 찌개를 끓이고 있어, 엄마가. 그럼 얘에다가 물을 좀 더 넣어서 덜 짜게 만드는 거잖아. 그럴 때 그 물 속에는 또 소금이 들어가 있어? 아니지. 물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 더 낮은 농도를 만들 때 이렇게 하겠지. 어떤 소금물 몇 퍼센트인지 몰라. 새로운 소금물을 만들 때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했어. 우선 새로 만든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래.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얘 더하기 얘의 소금의 양 해주면 이 전체의 소금의 양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처음 쟤의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있잖아. 어떻게 구하죠? 소금의 양은요. 소금의 양. 이것 선생님이 기억해 주라고 했지. 얼마? 어떻게 구해주면 돼?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입니다. 자, 따라서 얘는 300 곱하기 100분의 X. 자, 얘는 소금의 양 있어 없어? 어차피 써보기라도 하면 100 곱하기 근데 어차피 물이라 소금물도 아니야. 100분의 0이야.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얘는 아예 이 쓰기 전에 얘 소금의 양은 어차피 없어. 그래서 0이라고 써주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새로운 소금물의 양이 되겠지. 즉 얼마? 그냥 얘겠네. 얘 더하기 0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쓰면 돼? 300 곱하기 100분의 x인데 계산해줘야지. 약분하면 3이라서 3x. 즉 소금의 양은 어떻게? 3x. 자, 그럼 단위는 g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새로 만든 소금물의 농도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새로 만든 소금물의 농도는 자, 소금의 양이 여긴 얼마가 있고 소금의 양이 얘의 소금의 양이 3xg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소금물은요. 얘 300과 100을 합쳤으니까 400이겠지. 소금물 4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3xg일 때 그때 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지. 자, 농도식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 얼마? 소금물의 양 400g 분의 소금의 양 3x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지워지니까 얼마만 남는다? 4분의 3x만 남겠다. 따라서 농도는 어떻게 쓸 수 있어? 4분의 3x %라고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찍고요. 선생님 다음 편에서 또 다시 이 라이트센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